네, 볼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강인 선수가 속한 마요르카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를 하거든요. 그 네. 얘기 오늘 프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영욱이고요. 네, 윤영 기자입니다. 네, 풋볼리스트의 이강인 통기자입니다. 이강인 담당 기자입니다. 네, 마요르카 통기자입니다.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갈게. 네. 이제 유럽 이적 시장이 겨울 이적 시장이 닫혔습니다. 네, 그래서 끝났습니다.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좀 오갔었고 우리의 큰 관심사는 이제 이강인 선수였죠. 생각보다 이적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가 뭐 프리미어리그 팀들도 오퍼가 있었고 네. 또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게 라리가 내에서 맞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이적설이 좀 있어가지고 많이들 기대를 했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좀 뭐 이강인 선수가 그 인스타그램 프로필에서 직접 좀 어필을 했죠. 네, 네. 그렇게 약간 좀 그 반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적이 무산이 됐습니다. 네, 거론된 팀들만 좀 살펴봐도 뭐 아스톤 빌라, 브라이턴 이렇게 네. EPL 뭐 두 팀이 좀 진하게 났던 것 같고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꽤 구체적으로 좀 나왔었는데 네. 사울 리게스 이 선수도 왼발에 쓰는 선수죠. 이 선수가 발렌시아로 이적을 하게 되면 이강인을 영입할 것이다라는 좀 예측이 있었는데 결국 사울 리게스의 발렌시아행이 좀 연봉 문제로 무산이 되면서 네, 이강인도 그 이후로는 아틀레티코랑 연결이 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아틀레티코는 여름에도 이강인 이적을 좀 고려할 수 있다라는 좀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발렌시아가 안 도와주네. 발렌시아가 데려가 줬어야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아무튼 뭐 이 정도로 좀 어필을 했으면 네. 뭐 다음 이적 시장이 열렸을 때는 좀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뭐 액수에는 좀 약간의 오차가 있긴 합니다만 현지에서 이강인 선수를 마요르카가 이제 바이아웃을 지르는 팀이 나오지 않으면 네. 안 놔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제 바이아웃이 한 3천만 유로. 네. 네. 이게 아기레 감독이 이야기한 액수인데 400억 정도고 이제 뭐 현지 마요르카 전문 기자는 절대 그럴 리 없다. 네. 2천만 유로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간에 적은 돈은 아닙니다 둘 다. 어쨌든 3천만 유로 얘기를 한 거는 네. 최소 2천만 유로는 받겠다. 좀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이 되는데 네. 이 3천만 유로든 2천만 유로든 사실 이강인 선수에게 좀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제시한 것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고 그렇죠. 꽤 비싼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베팅하기가 이번에 겨울에는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네. 마요르카 단장도 3천만 유로에 대해서는 약간 팩트 체크를 해주지 않았어요. 뭐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답변을 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후반기에 얼마나 활약하냐에 따라서 뭐 이 돈을 지불할 팀이 나올지 안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돈이 우리가 프리미어리그 위주로 많이 이제 시장을 보기 때문에 액수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프리미어리그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1,000만 유로 이상 쓴 나라가 없습니다. 주요기로 보면 프리미어리그에서만 탑10 이적료 탑10 중에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한 게 트로사르거든요. 네. 트로사르가 그 2,400만 유로. 네. 2,400만 유로니까 지금 이강인 선수 바이아웃 금액보다 조금 낮은 금액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고 지금 보시면 그 이강인 선수 속한 라리가 같은 경우에도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가장 몸값이 비쌌던 선수가 세사르 몬테스 선수. 몬테레이에서 이제 에스파뇰로 이적한 네. 800만 유로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익숙한 이름은 데파이 선수가 있는데 그쵸, 바르셀로나에서 아틀레티코로 아틀레티코. 넘어갔는데 고작 300만 유로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이적료 산정이라는 것은 뭐 계약 기간, 나이 뭐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 지금 마요르카가 이강인 선수에게 걸어둔 3천만 유로 혹은 뭐 2천만 유로 요 바이아웃 금액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 지금 보니까 네. 이강인 선수가 만약에 이 금액을 이적을 했으면 아마 라리가에서 가장 높은 몸값으로 그렇죠. 겨울에 이적한 케이스네요. 네, 최고의 빅뉴스가 될 수 네. 있는. 아무튼 뭐 이강인 선수는 저희가 살짝 살펴봤는데 네. 아직까지도 이제 마요르카를 다시 팔로우한다거나 자기 프로필에 마요르카 이름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 이적을 못 하더라도 이렇게 한 번은 좀 어필을 해놔야 네. 다음에 또 뭔가 오퍼가 들어왔을 때는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그렇다고 뭐 생각이 이강인 선수가 태업을 한 건 아니니까요. 아, 그쵸. 네, 물론 훈련도 열심히 하고 경기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약간 찡찡. 네, 그 정도로 봐야 네, 되겠죠. 약간 네. 좀 이 정도면은 태업하고 막 결국 떠나거나 남아가지고 또 난처한 선수도 많은데 이강인 선수는 전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네. 네, 좀- 이번에 대표적인 케이스로 브라이턴의 그 카이세도 선수가 아스날 가고 싶다고 작별 인사를 했는데, 야, 그게 진짜 많이 진짜 민망하겠네요. 뭐 그런 케이스랑 봤을 때는 이강인 네. 선수는 사실 뭐 어필 수준도 아니라고 네. 볼 수 있죠. 이게 카이세도가 정말 너무 가고 싶어서 무리한 건지 아니면은 좀 중간에 전달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좀 굉장히 이번에 이슈였고, 자 아무튼 이강인 선수 마요르카의 에이스로 남아서 이제 하반기 리그를 치러야 될 텐데 이번
주말 경기가 네. 만만치 않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라고 읽어야 됩니다. 한 번 더 있어요. 레알 마드리드. 네. 신기하네. 레알 마드리드라 네. 합니다. 일단 마요르카가 올 시즌의 성적이 괜찮습니다. 리그 10위. 네. 사실 강등권 전전할 거라고 좀 예상한 분들이 많은데 네. 중위권이에요 지금 그렇죠. 순위 자체는. 네. 근데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라리가 자체가 상위권과 하위권의 승점 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 네. 일단 4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마요르카가 9점 차고요. 네. 그리고 마요르카와 18위 카디스와 승점 차도 6점 차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이번 경기 승패에 따라서 좀 중위권에 안착을 할지 아니면 계속 강등 경쟁을 해야 될지가 좀 윤곽이 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이제 강등권 팀 카디스한테 좀 안패를 했기 때문에 네. 자 이번 레알 마드리드전이 또 홈 경기거든요. 여기서 어느 정도 선전을 좀 또 레알 상대로 그래도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마요르카도 그렇고 네. 네. 나름대로 또 이제 그 괜찮은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맞습니다. 기대가 되는 경기이긴 한데 네. 특히 이제 홈에서 올 시즌에 마요르카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르카 홈에서 굉장히 수비도 단단하고 그 딱 한 골 넣는 경기로 승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 경기 중에 7경기 그 중에 4승을 홈에서 거뒀습니다. 네. 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리그 3연승을 달리기도 했고요. 그 3연승의 시작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그 홈 3연승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강팀을 상대로도 네. 뭐 크게 막 밀리거나 그런 경기는 아니었어요. 바르셀로나전에서도 0대1로 졌거든요. 네. 한 골 정도만 실점을 하면서 졌기 때문에 또 올 시즌에 유일하게 2골 이상 내주면서 진 경기가 베티스 전이었어요. 네. 나머지는 뭐 한 골 실점 아니면 다 무실점을 끝냈으니까 홈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리그 2위를 네. 달리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에 아주 막강한 수비력으로 갑자기 치고 올라갔습니다. 네, 실점이 6골인가 7골인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번 시즌에. 네, 공격 뭐 공수 밸런스도 굉장히 네. 좋고 레반도프스키가 골도 잘 넣어주고 있고. 네. 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도 좀 막 치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물론 챔피언스 리그가 또 다가오고 있어서 나름대로 안배를 하긴 해야겠지만 아무튼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도 결코 허투루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는 아닌데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 좀 많이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긴 해요 레알 마드리드가. 네, 최근에 뭐 사우디까지 가서 슈퍼컵도 치르고 왔고 그리고 뭐 코파델레이도 치르고 리그 주중 경기도 치러야 네. 됐기 때문에 당장 또 이번 주중 경기에 발렌시아전이 있었죠. 네. 2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풀 주전을 가동했기 때문에 마요르카전에서는 아무래도 마요르카보다 체력 상태가 100%는 아닐 것이다라는 좀 예상이 있고요. 또 최근에 수비진에 좀 부상자가 좀 있었어요. 뭐 맨디나 알라바 뭐 이런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좀 수비진에 변화가 있었는데 나초, 밀리탕, 리디어, 카마빈가 요 조합으로 최근에 계속 나서고 있습니다. 네. 좀 다른 점 보면 나초나 카마빈가는 전문 풀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은 나초일 텐데 네. 원래 카르발이 올 시즌에 꾸준히 좀 오른쪽 풀백을 출전을 하다가 그렇죠. 최근에 폼이 안 좋아서 나초가 나오고 있는데 카르발이 생각 안 날 정도로 잘하고 있어서 이강인 선수한테는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제 왼쪽에서 주로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나초하고 맞대결을 펼쳐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데 이강인 좀 나초가 못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레알 마드리드도 지금 경기력이 막 올라와 있는 상태는 뭐 시즌 초반에 막 네. 무패 행진 달릴 때 그 정도 경기력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요르카가 시즌 초반에 만났잖아요. 네. 그때보다는 경기력이 조금 떨어져 있다. 음. 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마요르카는 또 홈에서 성적이 괜찮고 네. 그래서 요즘을 봤을 때는 마요르카도 좀 더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도 개인적으로 보면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경기력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마요르카 이적 후에 3경기를 좀 치렀는데 네. 레알 상대로 그중에 1골 1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모두 레알 원정에서 그러니까 베르나베우에서 기록한 거고요. 네. 첫 번째는 골이었죠. 네. 지난 2021년 9월에 단독 드리블 이후에 되게 멋진 왼발 가마차기로 좀 득점을 성공했고 올 시즌에도 레알 원정에서 무리키한테 정확한 프리킥 연결해서 헤딩 골을 도왔었죠.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레알 마드리드 지역 라이브나 아틀레티코가 이강인을 좀 더 주목하게 된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뇌피셜 한번 돌려보고. 근데 뭐 그런 것도 분석을 했겠죠. 네. 발렌시아 시절에도 경기를 좀 했습니다. 네, 발렌시아 시절에도 레알을 상대로 좀 처진 스트라이커 네. 자리로 출전을 해서 평점 7.2점을 받는 좀 활약을 했고요. 그때 골대를 강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기는 발렌시아도 4대1로 이긴 경기였고요. 이렇게 보기 드물게. 하여튼 뭐 이강인 선수가 그 라모스한테 태클 들어가서 퇴장당한 적도 있긴 하지만 네. 아무튼 뭐 레알 마드리드하고 만날 때마다 늘 얘기거리를 우리에게 안겨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또 지금 잔류를 한 어떤 그
아쉬움이 있을까? 아무튼 아쉬움 내지는 어떤 그런 마음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네. 좀 터트려줬으면 좋겠다. 좀 내가 더 보여줘야 된다. 좀 이런 네.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이강인 선수가 이제 경기를 뛰면서 콤비를 맞춰야 될 선수 중에 하나가 이제 왼쪽 수비수인데 네. 이 자리에 좀 변화가 있더라고요. 네, 일단 주전은 하우메 코스타. 네. 네, 항상 나오는 이 코스타 선수가 뭐 또 주전 나오겠지만 이번 겨울에서 루드비그 아우구스틴손을 네. 영입을 하면서 봉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봉황이 필요한 자리였고 네. 마르카도 굉장히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딱 정확한 계획 틀을 짜서 보냈기 때문에 좀 의도된 영입인데요. 스웨덴 국가대표 출신 레프트 백이고요. 그리고 라리가 세비야에서 뛰면서 좀 라리가 경험도 쌓았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좀 아스톤빌라로 갔다가 네, 프리미어리그 기회를 많이 네, 못 받고 그렇죠. 이제 이번에 마요르카로 재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하메 코스타가 요즘에 좀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경기장 내에서 이강인 선수랑 네. 호흡이 좀 잘 안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강인도 마요르카의 페리시치인가요? 패스 미스를 하는 경우가 네. 꽤 많았어요. 이 코스타 네, 선수랑 네. 안 맞아서. 근데 이제 아우구스틴선이 와서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클래스 자체는 좀 더 뭐 비슷하거나 높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런데 좀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팀 내에서 뭐 워낙에 다 우리가 주력 선수인 걸 알고 있었지만 네. 이번 이적 시장 거치면서 좀 더 입지가 공고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실전에서 자신이 얼마나 이 팀의 중요한 선수이고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네. 이번 경기 특히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한번 더 해주세요.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경기 저희가 이제 뭐 입중계도 할 거고 네. 후토크 뭐 현지 반응 영상은 많이 준비를 할 텐데 할 얘기거리가 많은 좋은 소식이 많은 경기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오늘 윤효영 기자랑 함께했고요. 네. 여기서 프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빠.